일어서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의 부족하지만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 만나 뵙고 인사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이제 우리 진행을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네,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길 위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 지구 소확행 시리즈 제2편을 출간하신 김봉수 작가님의 북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구소확행 시리즈가 A to Z라고 해서 26종이 지금 출간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 18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A와 I를 쓴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돈은 AI로 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구소확행 시리즈 북토크 공식 사회자로 또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오늘 김봉수 작가님의 이 책, 이제 막 보셨죠? 따끈따끈한 이 신간. 네, 신간의 출간 북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작가님,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매력이 지금 상승 수치가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예, 우리 작가님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앞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이렇게 좀 센스가 있는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사실은 일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엄청 까칠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우리 가는 지인 후배도 진짜 네가 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녀본 곳 중에서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이게 오늘 지구 소확행 시리즈에서 처음에는 뭐 작고 확실한 행복이었는데 저는 그걸 한자로 쓰면 이 소자를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소중하다, 아주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출판사를 대표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취지로, 그래서 엄청 큰 건 없지만 소소하게 느낀 것 중에 제가 좀 느껴왔던 것들을 담아서 이런 좋은 느낌들 같이 좀 공유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신지는 그럼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뒤가 다르다. 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근데 이 책을 통해 저는 너무 감성이 이렇게 소울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시고 사랑스러울 수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일하실 땐 냉철하시다고 하니까 더 매력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리 아프잖아요. 네. 네, 저희도 또 연식이 있어서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북콘서트 전에 이렇게 사전에 질문을 받았더니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가지를 다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한국인의 요즘 중남미 여행 트렌드는 뭔가요, 대표님? 네. 요즘 한국인의 중남미 여행 트렌드는 길게 가는 겁니다. 물론 짧게, 예전에도 원래 길게 가는 곳이었지만 좀 길게, 여기 우리 저희 올해 3월에 올해 활동 여행 다녀오시고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계시지만 35일간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길게 한 번에 가는 김에 뽕을 뽑겠다, 이런 그런 트렌드가 강한 것 같고, 네. 지역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마추픽추, 이과수, 리우 이런 데를 주로 가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원래 우유니 소금 사막하고 아래쪽에 파타고니아 이런 데들도 같이 더해서 하다 보면 사실 35일, 40일도 길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 사정이 있다 보니 그래서 대략 좀 길게 한 40일 정도에 가는 게 40일 정도씩 잡고 가는 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메모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마어마한 꿀팁을 막 쏟아내 주실 것 같다는 기대감과 함께. 네,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저도 뽑아온 질문이긴 한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담았던 거를 우리 그 출판사 술단 대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지구 소확행 시리즈 책을 내려고 하는데 같이 할 거냐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했지만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 이제 누군가가 약속을 하면 또 지켜야 되니까 네. 나와의 약속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네. 그런 계기로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네. 취지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시죠? 과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추긴 그 술따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그럼 잠시 우리 출판사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잠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일어나 주세요. 날도 좋은데 시청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구 소확행 시리즈라고 우리 이시선 작가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제 출판을 제가 하다 보니까 왜 꼭 책이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책을 많이 안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좀 쉽게 해보자. 대신에 컨텐츠는 좀 밀도 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고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야, 이 9,900원이나 하냐? 이러시지만 사실은 컨텐츠는 99,000원에 버금간다고 자부하고요. 특히나 이제 시리즈 기획을 어떻게 했냐면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리즈 해서 앞에 알파벳을 주제로 딴 겁니다. 그래서 AI, 북스토어, 초코파이,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해서 J, journey. 그래서 제가 아는 인맥 중에 여행을 가장 소소한 행복을 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했는데 우리 김봉수 작가님이셨죠. 왜냐하면 현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거의 전 세계를 또 다니셨던 분이라 너무 쉽고 편안하게 여행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또 안에 내용도 너무 기가 막힌 사실 외국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보다 한국도 외국만큼 좋은 데 많다. 잘 아시죠?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라. 한국도 다르고 또 외국인데 우리 맨날 가는 동남아 이런 데 말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여행지 잘 꼽아주신 것 같아서 오늘 비행기를 타지 않으셨지만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책을 파는 사람이니까 요즘 트렌드 바뀐 거 아시죠?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사서 나눠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이제 조니 쪽이라 그 굿즈를 제가 준비해봤어요. 뭐냐면 책 표지를 여행 갈 때 메모 하시라고 미니북하고 볼펜하고 캐리어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네임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북토크 끝나고 우리 작가님 사인회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책을 가져오면 좀 다 팔 수 있게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화창한 봄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 저한테 2분만 달라시더니 지금 몇 분을 가져가실 겁니까?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과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대표님 어떻게 하다가 여행 쪽에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지가 사실 많이 궁금해요. 네. 네, 저는 학부 때 전공이 물리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대학을 가보니까 이 물리학은 천재들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제가 다행히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쓰는 뭘 하다 했는데 저희 삼촌이
하나투어라는 데가 있다. 거기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거기에만 네가 원서를 넣어봐라. 시험을 봐서 제가 공채 5기로 수석 입사를 했죠.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돈이 아닌 거죠. 연봉이 1,400이다. 그랬더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1,800인데 자기는 1,800인 줄 알았다는 거죠. 어쩌다 다녀야지. 그래서 그냥 다니게 됐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맞고 이게 제가 이제 공부는 못했지만 물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게 여행업에 너무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될 수 있지만 이 대부분 여행업은 이제 문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진다던가 아니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안 배웠지만 회사에서 보고하는데 대표님이 뭐라 할 거야. 야,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그럴 거야. 그럴 때, 잘하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류의 대답인 거예요. 저는 대답할 때, 그럼 제가 다음 달에는 20명을 더 하겠고, 매출은 100만 원을 더 올리겠고, 1년에 2천만 원을 더 벌겠습니다. 이제 이런 류의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들 그냥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거에서, 숫자로 말한다는 엄청난 무슨 양자역학도 아닌데, 저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저도 몰랐던 게, 지금 이 책에 담기는 감성이 또 어디 속에 숨어져 있어서 이번에 저도 저를 재발견했다. 네. 말씀하시는, 네.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이런 직원이 그렇게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직원은 쉽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AI 시대라서 워낙에 데이터가 일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AI 시대를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인재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작가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탑3 뽑으실 수 있겠어요?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한 개는 확실합니다. 제가 항상 다 하는 답변이 1번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20대 중반에 이제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는데 제 돈으로 학원에서 학원 강사랑 과외해가지고 일부 벌어서 갔는데 그 당시에 그 로브 로이 막 이런 브레이브하트 그런 게 막 되게 열풍이었을 때 근데 그때 스코틀랜드 가니까 그 영화에서 봤던 그런 풍경들이 다 그 동네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영어를 제일 잘할 때였는데 에딘버러 성에 딱 갔는데 거기에 저렇게 보면 박물관, 그때부터 제가 박물관을 다시 좋아하게 됐는데 막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들이 옛날에 가면 영화 있으면 그냥 안 보고 이렇게 할 텐데 막 이렇게 촥 눈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기쁨과 희열을 같이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나 영어 되게 잘하네 이런 걸 같이 느꼈던 그 시대여서 풍경도 좋았고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너무 좋았는데 왜냐면 그 차를 빌려서 애들이랑 놀러를 간 건데 그때 뭐 인터넷도 없고 지도 보고 뭐 겨우겨우 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에어비앤비 같은 데 어떻게든지 이야기해서 갔는데 도저히 기회를 못 찾겠어서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갔죠. 도저히 모르겠다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이 그 주인분이 한참 설명하더니 이 아시안들이 왔는데 분명히 얘네가 좀 길을 모르거든요. 문 닫고 손잡고 정말 잡지 않았죠. 앞에 따라서 골목 이렇게 꺾어서 딱 여기야. 그 사람들의 그 친절함까지 같이 배가 되니까 정말 스코틀랜드는 아직 두 번 가보지 못했지만 다음에 내가 꼭 가족들이랑 한번 가보려고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최근에 가본 데 중에는 이집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미쳤다. 근데 제가 제일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냐면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 맘모스라고 그게 있거든요. 그게 혹시 몇 년 전까지 그 동물이 살아 있었는지 아시는 분? 기원전 5,000년까지 있었거든요. 그 화석이 나와요. 그 이집트 문명이 그때 시작된, 우리는 맘모스가 있을 때는 엄청 오래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문명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뭐 파라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때 칠했던 그 물감들이 우리나라에도 물론 천마총 같은 데 가면 그림 있죠. 우리는 서기 이후 거의 얘기인데 기원전 5,000년, 4,000년에 그런 문명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느껴서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여기
내년 2월에 가실 분도 여기 오셨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가보셨더라도 한 번쯤 더 가도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는 거를, 물론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많지만 한번 그림이나 역사나 영화에서 보던 것들을 내 눈으로 본 건 또 다른 얘기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스코틀랜드하고 이집트는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여행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랑 이야기 좀 나눌까요? 조금 더 있다, 맨 조금 더 마지막에. 있다가, 네. 엄청난 또 이야기를 네,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막 많으신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여기 지금 전체 여기가 다 지금 이야기거리로 꽉 차서 제가 톡만 건드려도 막 와르르 지금 쏟아내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처음에 해외여행을 가셨던 계기는 그럼 아까 그 스코틀랜드일까요? 네, 그 어학연수가 처음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행을 갔던 그게 처음이죠. 아, 네. 와, 그 당시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벌어서 준비해서 갔다는 거는 의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엄청 뿌듯해 하셨겠어요. 초반에만 제 돈으로 갔고, 뒤에는 이제 가정 장학금이 있었죠. 네, 네. 전화기 붙들고 돈 벌어달라고. 네, 뭐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쵸?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내가 느끼기에 가장 내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지점이 있나요? 제가 거의 나가진 않지만 가끔 손님들하고 가는 경우가 한 3, 4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많은 걸 배우죠. 어떤 분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풍경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중에서 네, 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여행하시면서 좀 당황하셨던 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없으실 것 같지만 네, 혹시 있으시면 얘기 한번 네, 해주세요. 최근에는 뭐 거의 당연히 없었고요. 네. 2번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학교 때 네, 네. 그때 그 영국 여기서 끝나고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이제 단체 배낭 갔는데 벨기에에서 인종차별 한번 당했거든요. 그 95년 이때. 그러니까 그때 가게 이렇게 좌판 같은 데서 뭘 사 먹으려고 이제 줄을 서서 이제 뭘 사 먹었는데 이 아줌마가 분명히 제가 먼저 와서 주문했거든요. 옆에 있는 외국인 그 백인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다 했더니 아니다, 제가 먼저 왔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돼. 제가 그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FM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에 대해.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다가도 지금 정보 공개 요청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니네가 나를 떨어뜨리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다 꺼내서 그 아줌마한테 뿌리고 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뿌리셨다는 거는 이렇게. 감이 안 오네요? 네. 그냥 이렇게 이러신 거예요? 네. 내가 시킨 돈만큼 딱 쉬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네, 그랬었고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 분이 여행 중에 막 아프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인솔자랑 가이드가 그럼 병원에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뭐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맨 마지막에 리우에서 이제 도저히 못 참으니까 맨 마지막 여행지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안에 내장이 뭐였더라? 위였나 간이었나 간이 잘못돼가지고 당신 내일 왔으면 죽었다 이런 거죠. 보니까 안에 무슨 그 장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난 소화기가 어디가 출혈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내 병은 내가 한다 그러면서 아스피린만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말로는 이 병은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원래. 그러면서 끝까지 오셨는데 이게 몸이 아프면 가야 돼. 병원에 가거나 의사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행 중에 가기 전에 일단 내 컨디션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뭐 마추픽추나 우윤이나 아니면 뭐 남극이건 어디건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내가 몸이 좀 아프지만 가도 돼. 이게 몸이 아프지만 가는 것과 목숨을 걸고 가는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런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꼭 좀 신경을 써서 여행 가시기 전에 저희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남미 여행이나 이렇게 가시기 전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특히 여성분들, 특히 어르신들 60 넘으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기 일단 평소에 걷기 많이 하고 컨디션 조절하시고 일주일 전에는 절대 대청소나 집안일을 하지 마라. 보통 보면은 뭐 반찬 해놓고 간다 뭐 대청 그래서 저 정말 우리 재작년인가 그 남프랑스하고 그분들이 아이슬란드 뭐 남프랑스 이탈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한 분이 공항에 반 깁스하고 나왔어요. 왜 그러셨나 했더니 아침에 마지막으로 집안 대청소하고 물걸레질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16일짜리고 그거를 한 번에 다 안 가기엔 그렇고 그래서 반 깁스하고 어쨌든 억지로 또 달려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일주일 전부터는 절대 집안일 하지 마라. 그냥 평소대로 해라. 대청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시기 전에 몸 관리 잘 하시고 가기 전에도 좀 잘 준비해서 가셨을 때 원했던 것들을 최대한 잘 느끼고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너무 공감이 되네요. 아이들도 키우고 살림하는 입장에서 여행하면 여행 이꼬르 곰탕이 떠오르는 그렇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곰탕과 카레를 한 소씩 해놓고 집안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한 다음에 갖는 게 국룰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한 번은 다 좀 내려놓고 편하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가 좀 실컷 즐기고 오셔서 몰아치기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 책에서 보면은 작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네, 작가님이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유튜브를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여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대. 근데 저쪽에서 아니야 살 수 있어라 얘기를 해. 근데 왜 살 수 없냐? 그만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다. 적당히. 그래서 그래 맞아. 근데 그 작은 행복이라는 게 사실 뭐 큰 행복도 있지만 이게 마음가짐 나름이지만 작은 행복들은 주변에서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차는 있지만 행복이 그냥 아주 얘기하기 쉽게 내가 1000억을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그런 일이 있겠지만 평생에 몇 번 없는 거라면 내가 100만 원으로 버는 행복들은 꽤 있을 거니까 그 1000만 원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만 원씩 뭐 한 100번 있는 거를 행복으로 여기면 그런 게 그게 이제 소확행이라는 게 내가 저희 책에도 있지만 그 정도는 내가 나한테 투자할 만하지 않나? 요런 것들이 나한테 주는 작은 행복이고 또 자주 얻을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려보시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이 책도 마찬가지. 그냥 앉아서도 좋지만 유튜브를 보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돌연변이 같은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만 그런 중에서 내가 이거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뭐 스페인 가면 어디를 가고 무슨 간식 스페인 가면 뭐 이런 간식이 맛있는데 그런 거 하나 동네에서 이제 맛있는 간식 하나 드시면서도 야 이거 내가 옛날에 정말 TV에서 무슨 세계를 간다 이런 여행 보면서 되게 맛있어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여기 와서 먹게 되다니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책의 취지입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러닝을 뛰고 왔는데요. 제가 제 근처에 색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러닝을 막 뛰다가 정말 숨이 거의 다 이렇게 갈 때까지 가서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그제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풀들, 나무들이 이렇게 쫙, 근데 왠지 손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힘내 손짓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쭉 줄 서서 이렇게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니 그 순간부터는 뛰는데 조금 좀 달달하다 느낌상 그래도 응원을 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외 어디 꼭 멋지고 화려하고 내가 너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꼭 이 근처에서도 집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있다는 거를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또 같이 또 많이 이렇게 좀 느끼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저는 이 남이부 사막 읽을 때가 제가 감성이 거의 폭발을 했었는데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애정이 가는 이야기세요? 저는 여기서 그 돌로미티랑 베로나가 사실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아까 진짜 여기는 내가 가보니까 여기 옛날에 내가 와본 데인데 돌이켜보니까 그거였고 여기가 이제 돌로미티거든요. 돌로미티를 오전에 갔는데 이렇게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산이다 보니까 케이블카 타고 20분 올라갔는데 이런 풍경이 아니었는데 오후에 갔더니 너무 억울해서 한 번 더 갔더니 쫙 거치고 이런 풍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상품에도 저희도 이런 게 있습니다. 돌로미티를 가는데 저희는 돌로미티 소풍이라고 해요. 트레킹이 아니고 트레킹은 트레킹 전문 여행사가 있다. 그건 저는 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이랑 가시는 거고 저는 여기에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알프스 소녀 하이드처럼 요런 데 가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피크닉 가면 이렇게 깔고 앉는 거 뭐라고 그러죠? 막 천 같은 거. 네? 돗자리? 돗자리면 좀 고급스러운.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긴 천 같은 거 이제 네. 예쁜 거 좀 깔고 네, 네, 네. 피크닉 박스 들어가 여기 앉아서 수다 떨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이 돌로미티의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좀 이렇게 추구미가 있어서 그런 데를 가보시면 여기 친구들이랑 가서 이런 데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수다 떨고 뭐 샌드위치 먹고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가다 예쁜 꽃 있으면 그냥 그 꽃 보고 웃고 하하호 소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동화 같은 그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 돗자리 아니에요? 한강 돗자리 이런 거 아니고 은박 지는 거 말고 이렇게 엣지 있는 짠, 스타일로 천으로 짠 이렇게 뭐 이런 거. 약간 린넨 스타일을 깔으셔도 네.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뭐 예쁜 피크닉 패키지 박스에다가 그렇죠. 샌드위치도 그냥 싸구려 그런 샌드위치 말고 좀 뭔가 좀 아름다워 먹음직스러운 화려한 비주얼이 있는 그런 거 좀 놓고 하하호호 막 수다 떨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쉬고 온다는 게 이렇게 지금 말씀 들으니까 벌써 갔다 온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작가님에게는 최고의 애정을 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신안섬 티에고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거기 저는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거기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게 좀 코로나가 준 선물?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여행사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핑카 렌트 와이프랑 저랑 캠핑카 이렇게 할부로 사가지고 그거 렌트하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다행체를 운영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이제 망했는 회사인데 하이에어라고 김포에서 무안공항까지 이제 가는 프로펠러 한 150석 정도 되는 꽤 괜찮은 비행기 뜬다는 걸 듣고 무안에 가면 뭐가 있어 하다가 신안의 섬티아고라는 걸 우연히 본 거죠. 봤더니 거기가 뭐 CNN에서 발견한 원래는 퍼플섬이랑 같이 해서 엮여서 가는 곳인데 무안공항에서 얼마 안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너무 괜찮아서 그때 갈 수 있는 곳은 김포, 제주뿐이 없었는데 제주는 뭐 이미 많이 갔다 와서 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데 어디를 갈까 하고 봤다가 그 무안을 내려서 차 타고 한 1시간 반쯤 가면 그 신안 섬티아고라고 해가지고 천사섬 이렇게 나오고 퍼플섬까지 같이 가는데 뭐가 제일 좋았냐면 다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딱 공항 내려서 섬에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있다가 딱 섬에 내리는 순간 다 벗고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제 2명, 3명 같이 친구들끼리 왔으니까 그렇게 쭉 걷는 그것들이 너무 좋았고 여기가 또 이렇게 12사도길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돌로사를 이제 본따서 각각 작가들을 선정해서 1번, 2번, 3번 각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주고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걸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 나누고 너무 지금도 때 되면 가자고 하는데 이제 멀다고 안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항상 그런 데들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가보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계기는 코로나 때 어떻게 할 게 없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런 건데 저도 좋았지만 가서 오신 분들이 정말 그 답답한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막 서로 또 안부 묻고 저녁에 대청마을에 앉아서 별 보면서 너무 예쁘다 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왜 코로나 때 그런 건 안 하고
집에만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때 그 마스크를 딱 벗었을 때 그 해방감과 그 자연과 딱 그 만난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래 기억에 남으실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으셨겠어요. 네. 우리가 여행지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과적으로 보면 자, 내가 데이터 나옵니다. 언제 휴가를 갈 수 있다. 언제 며칠간.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가끔 물어보고 야 어디 가면 좋냐. 아니 그럼 본인이 정보를 좀 줘야 내가 답을 줄 거 아니에요. 즉 데이터를 줘야지 저한테. 자, 언제 1번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언제 며칠간 얼마의 예산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정하지 않고 먼저 여행지부터 물어보시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 실망감이 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어딘가 여행 가고 싶어. 근데 한 열흘 시간이 돼. 그럼 어디 가고 싶어? 추천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열흘이면은 내 생각으로는 그 이집트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좋아. 너무 좋아. 5,000년의 역사가 있고 막 피라미드 파라오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 그러면 비용이 얼마야? 700만 원인데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제 700만 원까지는 못 써. 300만 원까지 못 쓰는데 그걸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상실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각자 형편이 내가 뭐 카드를 뭐 36개월 할부를 하거나 뭐 대출을 받고 어쨌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럼 사실은 제일 좋은 데 수준 받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6월 달 정도의 시간이 되고 시간은 열흘 정도 가능하고 예산은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손님들이 잘못 생각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여행사 대표나 다른 분하고 이제 기싸움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먼저 내가 이렇게 돈 얘기하면 나를 바가지 씌울까 봐. 맞아, 그런 사람 있겠죠. 왜냐면 500만 원?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300만 원짜리를 추천하고 200만 원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러는데 저는 이럴 때는 앞뒤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손님 입장에서 이분이 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쓸 거면 어디 가면 제일 좋은지를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500만 원을 6월에 가면 좋은 데를 추천해드리죠. 물론 우리가 흑파도 장사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 상품 가격이 보면 사실 엄청 비싸요. 제일 비싼 게 지금 4,200만 원짜리 남극 가는 것부터 뭐 싼 거는 뭐 몇십만 원도 있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엄청 많이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 말씀해 주실 때 추천 언제 가면 할 때 사실 예산도 같이 알려주시면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응대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런 답을 하죠. 6월에 가면 그러면 이집트 너무 좋아. 그러면 예를 들면 6월에 가면은 한 700만 원에 가야 되는데 8월에 가면은 500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겠죠. 그러면 그분이 그 휴가를 뭐 6월을 8월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써놨습니다. 그 맞춤 여행 견적 써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사실은 손님을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행사 주변에 여행사 상담 혹은 AI한테 물어볼 때도 괜히 AI의 답변도 상처받지 마시고 이게 나 지금 돈 없다고 무시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되고 나는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예산은 얼마야 이렇게 하면 아마도 1차로 AI가 이제 알려줄 거고 거기에 이제 그게 된 다음에 이제 다시 감성적으로 돌아서서 자 돌로미티를 가는데 그냥 돌로미티에서 돌다 올 것인가 우리처럼 자 우리 다 같이 옛날 10대 흑백 TV 앞에 앉아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보던 그 감성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갈 것인가 이제 두 번째 감성적인 요소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약간 또 이과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보면 우리 상품은 이제 홍보를 해야죠. 자, 저희 상품이 보면 스탠다드가 점점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써놓냐면 우리 리얼메코의 상품은 그 각 해당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에 그 랜드마크에서 500m 이내에 4성급 이상의 호텔로 객실이 24제곱미터 이상인 안전한 호텔을 제공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좀 바뀌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랜드마크 500m면 상식적으로 그냥 걸어서 내가 호텔에서 저녁 먹거나 아니면 아침이건 어디 좀 근처 쭉 둘러보고 갔다 올 수 있는 게 제 기준으로는 500m인데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100m 그러면 너무 이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그 정도 좀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특히 일본 같은 데 가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원래 좀 좁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면 내가 큰 맘 먹고 여행 왔는데 딱 방 열고 들어갔어. 근데 겉모습은 로비도 크고 너무 좋은데 들어갔더니 딱 침대 그 밑에 끝이 좁아가지고 트렁크 겨우 끌고 들어가. 이런 데 가면 사실 기분이 아씨, 아무리 내가 뭐 싸게 왔건 비싸게 왔건. 그런데 저희가 해본, 그래서 24제곱미터면 이게 4m, 6m 되는, 그 정도면 침대가 2m잖아요, 보통. 끝에 폭이 한 2m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렁크 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스탠다드를 정해놓으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스스로 믿는 거죠. 아, 손님들 최소한 숙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차량도 마찬가지. 저희가, 전체 인원의 자리를 50%를 비워놓는다. 모든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손님이 10분이 간다. 그러면 차를 몇 인승을 준비하느냐? 20인승이 아니고 24인승 이상을 최소한 준비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10분이 가면 기사 있죠, 11명. 그 다음에 가이드 나오죠, 12명이. 보통 우리 여행 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10명이 가면 20인승이 아니고 손님이 10명이 가면 24인승 이상의, 그리고 짐칸이 따로 있는 차. 이게 저희 이제 스탠다드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행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5성급 호텔에 인원별 차량을 제공합니다. 이게 거의 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아직 잘 인정은 못 받지만 아마 가시면 아, 얘가 한 말이 그 말이었구나 느끼실 거고, 또 저희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상품도 보면 저희가 잘 살아온 어른들을 위한 이런 말이 꼭 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가서 잘 살아오신 분들이 가서 내가 잘 살아온 걸 스스로 나한테 칭찬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 그 스토리를 넣어서,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에 보면 쭉 처음에 가면 그 생장에서 여권 받고 순례길을 걸으면 사실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 젊은 날, 내 20대, 30대 때 실현도 나가고 회사에도 잘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콤포스텔라에 가면 아, 다 걸었다. 저기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그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수채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편하게 이제 차로 다니시면서 여행하고 오시는 건, 그거는 내가 잘 살아온 나한테 주는 보상. 요렇게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 이게 나한테 잘 맞는구나. 아니면 어떤 거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니까 여행사를 선택하실 때에도 사실은 가시는 분들이 스탠다드가 있으셔야 돼요. 아, 나는 예를 들면 좋은 데로 해줘 이러면 사실 이게 서로, 나는 예를 들면 여행사에서는 좋은 데로 했는데 손님이 느끼는 좋은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혹은 다른 회사에 물어볼 때에도 니네 그럼 방놀비가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도 물어보실 줄 알아야 돼. 나는 좁아도 되는 사람이면 관계없죠. 근데 까다로운 것 같지만 결론은 제일 쉽다. 왜?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하고 계약을 했을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가시는 여행 가실 때에도 본인만의 스탠다드, 기간, 시간, 비용, 요걸 기본 세우시고, 그리고 가서 내가 또 하나는 뭘 하고 싶은지, 뭘 얻고 싶은지, 요 책에도 있지만, 아, 내가 스페인에 가면 나는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요런, 뭐, 독일에 가면 이건 해보고 싶다. 중국에 가면 뭐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하나씩은 좀 준비해서 가시면,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찾으면 또 보일 거예요. 왜냐면 여행사들도 엄청 많고 상품도 많기 때문에, 내가 막연하게 나 스페인 한번 가고 싶어 이런 거는 물론 좋지만, 그래도 가서 내가 스페인의 타파스바에 가서 세 군데는 가서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내가 블로그를 한번 써볼 거야. 뭐 이런 거라도 뭔가 하나 얻어올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준비를 해 가셔야, 갔다 와서 아, 내가 그래도 이번에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들였더니 이거는 얻어왔어. 요런 게 또 여행의 소소한 행복. 아무도 모르지만 이 최소한 내가 이건 얻어왔다. 뭐 다른 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요거는 가져왔어. 이런 것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 입장에서 여행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큰 계기로 또 어떤 내가 정말 준비를 해서 도전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한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갔다 오신 그 성취감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이 여행사 우리 대표님 그냥 팍 믿으시고 네. 아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티아고 순례길도 저희 어머님은 다녀오셨지만 저는 엄마랑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앞뒤가 똑같은 우리 대표님한테 네 한번 또 의뢰를 한번 드려봐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점점 너무 빨라지는데요. 여행 이야기하면서 우리 먹는 이야기는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식 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산의 진미는 못 먹어봤지만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음식 중에는 이스라엘에 제가 그 제일 큰 버스 회사의 초대를 받아서 송지순례 준비한다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어딘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양 고기를 굉장히 이렇게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우리 일본 음식 약간 이렇게 양념에 이렇게 스키야키 비슷하게 했는데 근데 그걸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양고기를 얇게 점여서 우리 한국 음식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먹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면 아르헨티나는 소가 사람보다 많은 나라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상품 짤 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남미 갈 때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정말 한 팀을 위해서 엄청 비싸요. 소 한 마리 그러면 그때 제 기억에 600만 원쯤 한국에 했었고 지금도 한 돈 1000만 원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기억에 생각에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그러면 뭐 최하 몇백만 원 이거든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소 한 마리 얼마냐면 600불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발굴해서 다 해주 세팅해주는 것까지 1000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때 환율이 한 1000원쯤에 더 치면 100만 원이잖아요, 사실. 근데 식당에 가서 먹으면 한 40불 줘야 돼요. 그럼 20명이 가면 800불이잖아요. 그럼 200불 차이, 즉 20만 원, 인당 한 만 원 더 쓰는 건데 고급 식당 가서 그냥 스테이크 좋은 거 먹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관광하실 때 소 한 마리 이겁니다 라고 하면 아침에 가시면 한 너댓 시간 투어하고 오면 그 소가 계속 이렇게 아르헨티나식 아사도를 구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저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소 한 마리를 저도 그렇지만 간분들한테 뭐 지금은 이제 아르헨티나 물가가 비싸서 못하는데 그때는 딱 아주 타이밍 적절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소가 그러니까 음식이 뭐라 그럴까 그 자체로 막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툭불 등심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걔는 이제 기름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으로 먹었던 그런 아르헨티나 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아직 여행이란 걸 다녀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너무나 못 가본 곳 또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서 직접 내가 느끼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막 불끈불끈 생깁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토크 해보신 소감과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는 한 5명 올 줄 알았거든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지선 작가님도 이렇게 잘 리드해 주셔서 처음이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을 좀 쓰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2번째거든요. 첫 번째 책은 AI 시대 1인 여행사 창업.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그렇고 제가 3번째로는 이제 여행사 운영에 대한 책, 지침서 같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이제 만 29년 이제 30년차 됐는데 사실 저는 제 자랑을 좀 더 하자면 여행업에서 안 해본 그 업종이 없습니다. 뭐 항공사, 여행사, 무슨 캠핑카 렌트부터 호텔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여행사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위한 지침서를 쓰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다 보면 계속 이거에 이어서 후편도 좀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여행지보다는
거기에 가서 이런 내가 느꼈던 감성들을 공유함으로써 그분들도 작은 행복을 좀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모르는 분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혹시 이런 제재가 있으면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뭐 이러이런데 한번 얘기 들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또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 감사하고요. 여행 이야기가 이렇게 저한테 막 사무치도록 좋았고 사실 오면서 울컥한 장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여행서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고 뭔가 너무 풍성한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들까지 잘 담아내신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적극 추천을 드리면서 그럼 이것으로써 우리 김경수 작가님의 북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우리 작가님 사인회 시작할 거니까요. 잠깐만요.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뭐였죠? 핑크 앤 스카이인데 제가 맞춰서 입고 오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둥둥둥둥둥둥둥둥 이거를 그래서 어떤 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참 너무 거기 제가 드리면 너무 사심이 드러날 것 같아서 제가 볼까요? 네, 우리 딱 눈에 띄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어떤 분이요? 핑크와 스카이를 다 하고 오신 저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와주신 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행사를 마치고 책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별 사람은 아니지만 저자 사인을 특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네. 대표님이 가장 자신 있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여행지. 일단 그거는 중남미가 1번입니다. 지금까지는 1번이고 우리나라에서 중남미 여행을 저보다 더 잘 안내하고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중남미 5개 항공사를 다 다녔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 97년 4월 1일 하나또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자리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아까 말한 감성적인 그런 요소들도 제가 잘 기획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시는 분들이 100% 만족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일단 기술적으로는 제가 넘버원입니다. 유럽도 잘 하시나요? 유럽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정도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박 4일 4박 5일을 동남아나 중국으로 패키지로 가봤는데 네. 이제 막 아프리카가 터키도 보니까 막 10박 11일 네네. 중남미 막 25박 중이는데 70대 나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일정도 빡빡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갔다 하겠나 그걸 모르겠어요. 일단 4박 5일 괜찮은데 그게 일단 중남미를 놓고 보면 길게는 가지만 가서는 사실은 엄청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힘든 데가 유럽하고 미국인데 미국 대표적으로 미국 패키지 가면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호텔 도착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남미는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서 적당한 시간에 가기 때문에 남미 같은 경우 최대 단점이 비행기를 많이 탄다는 단점은 있으나 땅이 너무 커서 그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일이고 충분히 상의하시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약속도 있으시니까 여기 사인회를 지금 마치고 계속 뒤에서 도서 구입하고 계신데요. 작가님 얼른 가셔서 사인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대표님 믿고 어떤 상품이든 상담하셔서 잘 멋진 시간 보내시고 여행에 계속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오랜만에 뵈서 네. 끝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희 작가님하고 네, 단체 사진 찍을 거라서 네, 한번 들어와 잠깐만, 성함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책이 안 보이지. 네. 와, 예쁘다. 와. 또 있어. 자, 베스트 드레스 앞으로, 예. 여기 올리면 될 것 같아. 자, 김봉수 작가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트 할까요? 하트? 네, 자, 김봉수 작가님 하트. 이게 뭐라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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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기념차 저희 네.